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세별입니다. 2월 둘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조속히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2025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폭발, 화재, 붕괴 및 익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등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제도입니다. 보장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 전액을 상주시에서 부담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 상속인이 지방재정공제회 전담 창구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 청구서 양식은 상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인 워크온을 운영하고 일상 속 건강 걷기 챌린지를 실시합니다. 워크온은 걷기를 통한 신체 활동 증진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워크온을 설치한 후 상주시 보건소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 탭에서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기를 누른 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됩니다. 2025년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2월 챌린지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10만 보 걷기를 달성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해 선물을 지급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꾸준히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매월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받습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원격으로 대기 배출 시설 및 방치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 배출 시설 4종 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는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부착시설입니다. 신중섭 전 화북면장이 상주시 파크골프협회장 제4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은 전국 최고 파크장 조성으로 시민 건강의 행복의 장으로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협회장기 2양, 취임사,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투철한 사명감으로 상주시 파크골프 발전을 이끈 한승두 제3대 이임 회장의 공로패 수여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신 회장은 공약사항 발표 시간을 마련해 상주 중동면의 제2파크골프장 완공과 공인구장 인증을 통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병성천 파크골프장 주차장 확대 및 시설 정비, 파크골프 종주국 일본 연수 실시 등의 여러 포부를 밝혔습니다. 상주시에서는 16개 클럽의 회원수 900명이라는 파크골프 인구 증가와 수요에 발맞춰 오는 10월 중 4일간 제1회 명실상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7일부터 3월 4일까지 상주시 지역 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15,670개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 통계 자료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며 1994년에 처음 실행한 이래로 이번이 32번째 조사입니다. 조사 내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며 이 중 사업장 대표자와 창설연월, 조직 형태, 매출액 등 4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무인매장 현황 파악과 제11차 산업분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와 인터넷 및 배포 조사도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은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첫걸음 프로그램을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책 읽기와 손유희, 책놀이 등의 독후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유치원으로 책놀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주소방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각종 행사 관련 대형 화재 및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경계 근무는 2월 11일 오후 6시부터 2월 13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소방 차량 등 장비 52대와 소방공무원 253명, 의용소방대원 625명 등 총 878명이 비상출동 대기 상태에 돌입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재 취약 대상 순찰, 산불 취약 지역 현장 점검을 통한 화재 예방 감시 체계 구축, 정월대보름 축제 행사 개최 여부 파악 철저 및 사전 화재 예방 조치, 관서장 중심 현장 대응 및 상황 관리로 초기 대응 체계 강화 등입니다. 상주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주 출신 출향인을 대상으로 2025년 출향인 고향여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주시 출향인이 고향인 상주를 방문해 상주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볼 경우 관광 및 여행 경비의 50%를 지원하며 202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 기간에 따라 2일 이내의 관광 여행과 3일 이상의 체류 여행으로 구분되며 관광 여행은 당일 여행 5만 원, 1박 2일 여행은 10만 원 한도, 체류 여행은 최대 6박 7일까지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6박 7일까지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체류 여행을 신설해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고향에 살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향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세 이상의 개인 또는 가족, 단체 중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상주시 출향인으로 출향인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여행 신청과 여행 후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상주시는 충혼탑 재건립 추진을 위한 상주시 충혼탑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상주시 충혼탑 정비 사업은 건립 후 60년이 경과돼 노후화된 충혼탑을 재건립하고 진입로 정비 등 인근 정비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시민들이 불편 없이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내용은 상주시 충혼탑 및 충혼탑 주변 조형물 디자인 공모입니다. 공모 기간은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60일간이며 접수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제안서 및 신청서 다운로드 등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모전 수상은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시상은 5월 말에 진행 예정입니다. 총 상금은 4천만 원으로 당선작 1점은 상금 2천만 원, 입상작은 4점으로 각 500만 원, 이렇게 총 5점의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수상작 중 당선 작품은 상주시 충혼탑 재건립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2025년 치매 어르신 쉼터 운영을 통해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 방지와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뇌 똑똑 기억력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치매 어르신 쉼터는 2월 10일부터 4월 2일까지 주 2회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주시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치매 어르신 쉼터는 치매 초기 단계에 있는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미술, 신체활동, 인지훈련, 사회적 교류 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들에게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잠시나마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주시는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농 폐기물 집중 무상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농경지에 장기간 방치된 영농 폐기물 처리와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 그리고 농가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영농 폐기물 400여 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상 품목은 재활용이 어려운 부직포, 차광막, 보온덮개 등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입니다. 상주시 선별장 및 읍면 임시 적치장에서 영농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모아 상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수거하게 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 폐기물과 폐농약 용기류는 읍면동 공동 폐비닐 집화장에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하고 부직포나 차광막 등의 영농 폐기물은 상주시 선별장 및 읍면 임시 지정 적치장에 모으면 됩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과 폐농약 용기류에 대한 수거 보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B급 기준의 영농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100원, 플라스틱 폐농약 용기류는 킬로그램당 1,600원 등입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은 제1호 한복기증자인 오정자 한복명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증식에는 김재수 대표이사와 박후근 한국한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은 2021년 4월에 개원해 경상북도 도비와 상주시 시비 그리고 국고 보조금 등으로 운영해왔으며 개원 이후 오정자 한복명인이 첫 번째 기증자입니다. 이번 기증식 한복 중의 하나인 깨끼 저고리는 한국 전통 의상 중의 하나로 투명한 옷 솔기마다 시접 없이 가는 선만이 돋보이는 우아하고 정교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겉옷으로는 얇은 옷감을 사용해 속이 비치는 형태를 취하며 옷감을 앞뒤로 3번 바느질하는 특별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번 기증식과 관련해 오정자 한복명인의 한땀의 예술, 오정자 명인의 깨끼 저고리 특별전이 지난 2월 10일부터 한국한복진흥원 한복명품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은 앞으로 도록 제작과 수장고의 기증자 코너를 만드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유도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임강호 이창훈 학생 선수가 2025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개인종목 유도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유도부는 2023년 3월에 창단식을 가졌으며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유도부 창단 후 첫 졸업생이기에 더욱더 좋은 소식입니다. 임강호 학생 선수는 전국대회 3관왕을 하며 한국체육대학교 수시 모집에 지원해 일찍이 합격 소식을 알렸고 이창훈 학생 선수는 여러 전국대회에서 3위 내에 꾸준하게 입상한 결과로 한국체육대학교 정시 모집에 지원해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유도부 3학년 인원이 총 2명인 임강호, 이창훈 학생 선수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돼 앞으로 유도 국가대표의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상주 함께 걷는 여성들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상주 시립도서관 상상홀에서 촌촌여전 출판 기념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작가 낭송, 작가 이야기, 독자 이야기 등의 순서가 마련되어 있어 독자들이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누고 작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촌촌여전은 상주시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성 작가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농부와 교사, 책방지기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주시 여성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수입 꽃가루 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꽃가루 운행 활용과 수분수 식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 꽃가루 가격은 20g 한 봉지당 6만 원으로 지난해 4만 원보다 약 50% 상승했습니다. 이는 꽃가루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자체 수요 증가와 검역 병해 문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져 올해 인공수분 비용은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주시의 배 재배 면적은 526헥타르이며 91%가 신고 품종입니다. 신고 품종은 자체 꽃가루가 없어 인공수분 의존도가 매우 높아 최근 배 개화기 저온 피해와 방화곤충 활동 감소로 자연 수분이 어려워지면서 인공수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꽃가루 운행 활용과 수분수 식재를 강조했습니다. 매년 3월에서 4월 운영되는 꽃가루 운행은 농가가 직접 자가 꽃가루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꽃가루 장기 저장 및 활력 검정도 가능해 안정적인 꽃가루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수분수 활용도 중요합니다. 이달 중순 이후 전정한 수분수 가지를 물에 꽂아주면 약 2주 뒤 꽃이 피어 자연적으로 꽃가루를 확보할 수 있고 신고 품종의 주직 끝이나 수관 내 수분수 품종을 접목하면 조기에 꽃가루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과수원 내 수분수 비율을 30%로 늘려 안정적인 꽃가루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신고 품종에는 원황, 화산, 슈퍼골드, 추황배, 만황 등을 2종 이상 함께 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주시에서는 지난 2월 10일 KUCT 2차전지 인력 양성센터를 개소해 2차전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소된 인력 양성센터에서는 먼저 사무 자동화 과정을 시작으로 오는 15일부터는 2차전지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시작합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한국폴리텍대학 2차전지 전문 교수진이 참여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수료 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상주 2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취업으로 연결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은 지난 12일 초등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책담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제7회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책담학교는 성인 비문해자가 초등 1에서 3단계까지 총 3년의 과정을 이수하면 경상북도 교육감의 초등학력 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졸업식은 학력 인정서와 졸업장 및 표창장 수여, 담임선생님의 편지 낭독과 졸업생 소감문 낭독, 수어 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3년간의 교육활동을 담은 책담학교 추억 영상을 상영해 졸업생과 축하객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생 대표는 책담학교에서 배움의 기쁨을 깨닫고 졸업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함께한 선생님들과 친구들께 감사드리며 후배들도 끝까지 배움의 길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바람은 매섭게 몰아치고 눈보라는 예외 없이 혹독합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인 우리들. 무수한 계절과 반복되는 겨울을 건너며 매번 경험하지만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최소한 무기력하게 비바람을 맞고 서 있거나 눈보라에 뒤덮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폭풍이 와도 그저 쓸려가지만은 않는 맷집이 생겼다는 것. 매년 더해지는 나이가 주는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지의 겨울아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새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나 사랑스러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